트럼프가 이제 오바마 이후에 집권을 한 다음에 보니까 핵합의라는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합의였던 거죠. 어떤 놈이 그 협상을 해가지고 핵동결을 하냐. 그러니까 쟤는 진짜 바보구나, 멍청이구나. 이 카슈크지라는 언론인이 당시에 터키에 있는 미국 대사관인가에 들어가는데 나오는 사진이 없어요. 그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방 하나씩을 들고 나오는 게 찍혀 있어요. 정보기관 세력이 공간에 들어가는 거를 쫓아 들어가서 토막 썰어버린 다음에 실제로 지금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슬람 세력에서 공적이고 또 이란이 특히나 자신들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란이 특히나 최근에 핵 개발에 이제 치중하면서 실제로 6개월 이내에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어요. 시간벌이를 했던 거죠. 기존에 바이든 정부 때.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란이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이제 되는 임박한 상황이 되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보수주의자들,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정 세력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네타냐후는 언제든지 추출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펴야 돼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대 세력인 이란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란이 지금 6개월 이내에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니까 어떻게든 그 핵탄두를 무력화시키고 지금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지금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든 정부 때 이란이 시간 벌기를 하면서 핵탄두 개발까지 간 거, 임박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시간 벌이를 해줬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네. 바이든 때 왜 이란이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란은 지금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될 세력인 거예요.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순위파 친미 국가가 전략적으로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제거해야 될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제거할 거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에서는 이제 햇볕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핵합의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핵 개발을 동결하면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였죠. 트럼프가 이제 오바마 이후에 집권을 한 다음에 보니까 핵합의라는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협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였던 거죠. 야, 이란이 우리가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고 해서 핵 동결을 한 거냐 실제로 증명해봐라. 어떤 놈이 그 협상을 해가지고 핵 동결을 하냐. 몰래 다 개발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었던 거고. 오바마의 핵합의는 쉽게 얘기해서 그 유럽이 원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과 그리고 이란의 석유가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EU 국가들이 원했던. 그러니까 EU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EU 국가들은 당시에는 좌파 세력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트럼프의 눈에는 보이는 미국의 좌파 정당인 이제 민주당이 오바마가 그 요구 사항들을 받아서 사실은 이란과 핵합의를 하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이란이 석유를 수출해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이란의 석유를 풀어줬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EU 국가들은 싼 가격에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살 수 있었던 거죠. 트럼프가 보기에 이거는 EU와 그 민주당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핵합의를 전면 부정해요. 네, 이거는 다 그 말도 안 되는 딜이고 이건 없는 일이야.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그 핵 기술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너 그냥 아예 초토화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도에서 없애버릴 거야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이란이 그 얘기를 들을까요? 이란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거든요. 중동의 맹주고 지금도 사실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이제 협조를 얻고 있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대표 축이죠. 중동의 축이죠. 이런 이란이 너 지도에서 없애버릴 테니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핵 개발 그 능력을 다 없던 일로 제로로 만들어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강력한 이미지,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인 이미지를 이제 구축한 다음에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막무가내 애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그 중동에서의 이란을 제압하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트럼프가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일부 철수했고. 이제 그런 발언들을 트럼프가 할 때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레이건 항공모함을 띄워서 유조선들이 이제 안전하게 드나들게끔 하는 게 트럼프는
그걸 왜 우리가 해주냐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항공모함, 그 비싼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왜 그 대한민국 유조선을 안전하게 통행하게끔 해주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니네가 돈 내, 통행세 내. 그리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왜 미군 주둔시키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는데 우리가 미군 유지비용을 대야 돼? 니네가 유지비용 대. 우리 다 처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만 들으면 이제 그래도 식자들, 좀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뭐 제가 유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때 이제 화폐 전쟁을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이게 트럼프 또라이 아닌가? 이게 멍청한 거 아닌가?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항행의 자유가 사실은 페트로달러 패권을 지키는 비용인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비용에 비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달러 패권이라는 막대한 수익이 사실은 중동에서 미군이 항공모함을 띄우니까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수익은 생각 안 하고 비용만 생각하는 건가? 얘는 정말 또라이인가? 멍청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근시안적이지? 만약에 항해의 자유를 없앤다, 항공모함을 뺀다, 미군을 철수한다, 그 얘기인 즉슨 앞으로 석유가 안전하게 수송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바꾸는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지 않을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바보구나, 멍청이구나, 이디엇이구나, 슈퍼 이디엇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트럼프가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 정책들을 가만히 보니까 천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면에 있는 정책들을 유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그 비트코인 시대라는 책까지 이제 트럼프 얘기가 이제 온 건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정책을 쓰냐면, 트럼프는 손자병법을 제가 보기엔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손자병법을 한 번도 완독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손자병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병법인 거죠. 전쟁을 안 하고 내가 이긴다. 트럼프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내가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트럼프의 눈에는 가장 완벽한 딜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딜의 대가로서 볼 때는, 그러니까 협상의 대가, 협상의 이제 예술로서 볼 때는 군사력을 쓰지 않고 내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방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협정이었어요. 뭐냐면 중동에는 세 가지 세력이 있거든요. 아마 사자라고 묘사하는 게 이 세 가지 세력들한테 다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도 유다의 사자라고 해서 사자가 가장 신성시되는 동물이고요. 페르시아에서도 사자와 태양이 가장 신성시되는 동물이거든요. 이슬람도.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냥 지금은 편의상 이란을 사자라고 하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호랑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곰이라고 할게요. 세 동물이 다 누가 더 세다고 할 수 없는 맹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맹수가 중동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삼각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곰 이스라엘과 호랑이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자인 페르시아, 이란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중동의 어떤 패권을 나눠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 관계가 중동에서 큰 전쟁이 없었던 이유예요. 근데 호랑이와 사자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적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수니파인 사우디와 시아파인 이란이 이슬람 세력 내부에서는 앙숙이지만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는 호랑이와 사자가 동맹이에요. 암묵적인 동맹.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란한테 꼼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거는, 이란의 군사력도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인접 국가가 자신을 이란과 동맹이 돼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란과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힘의 균형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제3의 세력 때문에. 근데 트럼프의 눈에 볼 때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항공모함을 빼도,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공모함을 빼더라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미사일이나 핵공격을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추진했어요.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조상이죠.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상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아브라함 어그리먼트라는 이름으로 1919년 백악관에 11월 달에 트럼프 집권 말기죠.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제 총리과 대통령을 불러서 그리고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서 그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식을 해요. 그리고 백악관 그 오벌 오피스 테라스에 나와서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019년 11월 달 이제 당시 외신들 보도를 찾아보면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 트럼프, 네탄야후 세 명이 쪼르륵 서서, 이제 바레인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무튼 주축 3국은 세 개의 국가였고요. 그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한 다음에 세레모니를 해요. 사진 세레모니를.
그러니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장을 찍지 않은 거는 이제 수니파 맹주였으니까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와서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빈살만이 도장을 찍겠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2000년이 되면 2000년 초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트럼프에게는 도장을 찍겠다고 이제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일단은 내가 내 동생 나라인 이제 수니파 찬압격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이제 불러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2020년이 돼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빈살만과 이제 네타냐후가 도장을 찍는 거를 약속을 해놨는데 2020년 이제 대선에서 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장을 못 찍고 바이든이 바통을 이어받아요. 자, 만약에 트럼프가 2기 집권, 그 미국의 대통령은 두 번 집권하는 게 연임하는 게 사실은 그 기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8년 집권해요. 사실 한번 선거에 당선되면. 그러니까 중간 선거, 그러니까 재선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탄핵당한 걸로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2기 집권의 팬데믹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실패하죠. 바이든이 집권하죠. 그러면서 바이든은 다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죠. 그러니까 오버오피스에 있는 그 트럼프 책상에서 그 책상에 있는 트럼프의 정책들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다 불태워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철회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거. 이걸 이제 지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은 말도 안 되는 협정이야. 나는 오바마 선배가 했었던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든은 빈살만과 네탄야후를 둘 다 적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빈살만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사인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이란을 완전히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빈살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란 그 혁명 수비대 세력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자기가 이슬람 맹주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우디를 등에 업고 이란을 완전히 이제 견제하고 고립먹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구도가 또 펼쳐지냐면은 팔레스타인은 수니파거든요. 그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생 국가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영토 분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가나안 지역의 땅이 사실은 팔레스타인 이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지금 예루살렘 등등에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은 돈 주고 사면서 영국과 서방 세력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국토가 됐죠. 근데 팔레스타인이 지금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가자지구 문제로 지금 이스라엘 계속 분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세력이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미사일 공격을 한 거고, 작년 10월 7일 날.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졌을 경우에 팔레스타인 수니파인데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평협정을 맺으니까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고립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적대 세력인 이란도 고립무원이 되는 거고, 자신하고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도 고립무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서방 세계, 미국이나 영국 또는 EU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란이 연맹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럼 수니파 팔레스타인과 시아파 이란이 서로 지금 그 종교 정파는 다르지만 손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거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돼요. 예전에 팔레스타인을 서방 세계가 공격하려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가자지구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거나 하마스를 초토화시키겠다고 공격하면 명분이 약한데, 팔레스타인이 이란하고 손잡고 이란의 동맹이 돼요. 시아파는 아니지만. 그러면 악의 축으로 설정을 해서 팔레스타인 제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방 세력한테는 팔레스타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협정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아주 교묘한 협정을 추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교가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외교의 어떤 본거지죠. 외교관들이 필수적으로 옛날에는 불어를 배웠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가 외교의 본산지였던 거예요. 가장 외교를 잘하는.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옛날 그 정통 그 EU 국가들, 그러니까 정통 EU 국가들은 이제 고전적인 그 EU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해봐도 이슬람 국가와 유대 국가 간의 어떤 동맹이나 외교 관계는 그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다 해봤다. 미국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딱 했을 때 프랑스 외교관이나 이제 가디언지나 프랑스의 르몽드지에서 사설로 뭐라고 했냐면은 불가능에 도전한다 했어요. 트럼프 웃기지 마라. 우리가 다 해봤다. 70년 전에 다 해보고 이집트하고도 해보고 다 해봤다. 안 되더라. 걔네들은 외교로 설득되는 애들이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그 알라신과 신들의 나라야. 걔네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랬어요.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했거든요. 트럼프가 실제로 그런 발언은 안 했지만 트럼프가 그 이후에 네탄야후를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빈살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면 트럼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제 트럼프의 속을 그냥 한번 유추해 본 건데,
무슨 종교 문제야, 무슨 신의 문제야, 무슨 사상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다 돈 문제야. 다 그렇게 포장은 하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정파가 다르고 종교 이념이 다르고 다 그렇게 포장해. 이슬람 혁명 세력도 우리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해. 시아파는 시아파대로, 수니파는 수니파대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다 얘기해. 근데 그 지도자들 돈 싫어하는 거 못 봤다. 술 싫어하는 거 못 봤다. 여자 싫어하는 거 못 봤다. 무슨 이슬람 국가야. 다 뒤돌아서면 다 반문화 즐기고 다 해. 다 돈 주면 다 좋아해.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술, 담배 안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네타냐후를 어떻게 설득하냐면 1916년 대선 끝나고 1917년 집권하자마자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실제 그 모든 서방 세계가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뒀죠. 왜냐면은 가자지구 인접해 있는 그 팔레스타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텔아비브에 외교 공간을 뒀는데 대사관을 뒀는데 트럼프는 다 필요 없는 짓이고 무조건 예루살렘을 옮겨.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해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지만 서방세계가 다 텔아비브에 대상을 뒀으니까 텔아비브가 실제로 수도라는 얘기잖아요. 암묵적으로 인정 안 한 거죠. 하지만 그 트럼프가 실적으로 이제 그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커뮤니티 어떤 후원도 많이 받았고 결정적인 후원자가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들의 어떤 입김이 많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사위인 그 쿠셔너 그 가문도 있었죠. 그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의 어떤 그 후원 세력과 그리고 코치를 들었을 거예요. 쿠셔너의 코치를 이제 네타냐후를 부어 삶는 방법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강력한 트럼프의 지지자로 돌아서요. 그 터프가이도. 그 네타냐후 자기 편을 만들었죠. 빈살만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줘요. 빈살만한테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그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자말 카슈크지라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있었어요. 자말 카슈크지는 와하브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고 와하브 가문이 사상적인 지도자 가문이에요. 그래서 무시 못하는 그러니까 그 이란으로 따지면 그 호메이니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 사상적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족인 사우드 가문이 정치 권력은 꽉 잡고 있지만 그 사상적인 지도자 층은 그러니까 학자 가문, 사상적 지도자, 종교 학자 가문인 와하브 가문이 있는데 와하브 가문의 후손인 자말 카슈크지가 이제 빈살만이 쿠데타를 통해서 형제들을 다 감금하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잖아요. 이제 그 왕세자로. 실적인 집권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로 이제 와하브 가문을 옹호하고 사우드 가문의 빈살만을 부정하는, 빈살만은 쉽게 해서 짝퉁이다. 그 와하브 가문의 어떤 와하비즘이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국가를 지탱해주는 사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단군 사상, 또 홍해인간 사상 같은 사상이에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배하는 그 와하비즘이라는 와하브 가문의 사상이죠. 와하비즘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빈살만이 딱 집권하자마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통성이 없는 쿠데타 세력은 기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빈살만이 뭐라고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이란 사상 따위는 없다라고 아예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와하브 가문에서는 빈살만이 제거해야 될 세력이죠. 빈살만이 실제로 왕이 되고 이제 계속 정권이 유지되는 한 와하비즘이라는 사상이 부정되고 와하브 가문의 어떤 세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말 카슈크지라는 와하브 가문의 후손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워싱턴 포스트라는 민주당 지지 언론에 지속적으로 빈살만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칼럼을 실어요. 근데 이 카슈크지라는 언론인이 이제 당시에 트르키예의 대사관에 자기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갔나? 대사관에 이제 터키에 있는 미국 대사관인가에 이제 들어가는데 나오는 사진이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카슈크지가 터키에 있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게 CCTV에 찍혔는데 카슈크지가 나오는 사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슈크지는 그러면 아직 그 대사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카슈크지가 나오는 사진은 없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 요원으로 판단되는 6명의 어떤 그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가방 하나씩을 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CIA의 판단으로는 자말 카슈크지를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의 이제 친위대라고 해야 되나? 그 정보기관 세력이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거를 쫓아 들어가서 토막살을 낸 다음 썰어버린 다음에 가방 6개 나눠서 귀국한 거예요. 그 CIA 판단이고 실제로 지금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